네, 안녕하십니까. 직무 설계의 이제 오늘 2장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직무 설계 기법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직무 설계를 통해서 작업자의 태도와 행위를 변화시켜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직무 그 자체의 특성과 함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줘야 됩니다. 이 목적은요, 다시 말하면 작업자의 태도와 행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보시다시피 직무 전문화, 직무 순환, 직무 확대, 직무 충실화, 또 직무 특성 이론에 의한 직무 설계에 대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무 설계를 통해서 작업자의 태도와 행위를 변화시켜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 설계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통해 제시된 주요한 고려 요인으로는 직무 특성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이라든지 조직 설계 요인의 영향, 그리고 기술적 요인의 영향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려 요인을 통해서 어떤 직무 설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개인적 특성에 따른 문제도 있습니다. 즉 개인적 특성 모형에서 제시된 작업자의 성장 욕구 강도뿐만 아니라 거기 성장 욕구를 하고자 하는 어떤 그 탄력, 텐션이라고 할까요? 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또 직무 특성이 또 작업자의 직무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업자의 직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개인적 특성의 차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사람마다 다 똑같은 자극을 받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특정한 직무의 객관적인 특성에 대한 인식도 또 개인적 특성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개인적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개인 차가 있고 또 어떠한 그 강도를 줬을 때 그것을 강하게 받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받는 사람 직무자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개인적 특성을 들어 동일한 과업에 대한 인식도, 나이, 또 교육 정도, 근속 연수, 작업자의 인지 구조, 작업과 관련한 가치관 등에 따라서 전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직무 설계 기법에는 이런 많은 종류들이 있지만 특별히 고려해야 될 것은 직무에 자극을 받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인식한다는 얘기죠. 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개인적 특성이 좀 천차별로 나타날 수도 있다. 어떤 그 사람의 학력이라든지 인지도라든지 교육 정도, 근속 연수, 그다음 작업자 인지 구조, 어떤 뇌의 인지 구조 같은 것들, 작업과 관련한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가치관들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직무 전문화에게 직무를 전문화하는 것은 과업의 질과 양에서 세분화될 수 있다. 가능한 한 세분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분화하는 것은요, 직무 전문화를 세분화하는 것은 개인의 성향차가 크고 또 어떤 그룹의 조직에 있어서 조직 팀당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편적으로 그냥
일편단일적으로 이런 직무 분석에 대한 정량 분석, 정성 분석대로 그렇게 간다면 그것에 좀 수용을 못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에 대한 팀,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예전에 이제 어떤 직무 쪽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직급에 따른 변화보다는 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직무 전문화라는 과업의 질과 양에서 세분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이죠? 팀장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팀장별로 그 산하의 팀원들을, 그래서 그 팀장이 개인의 격차라든지 인지 구조라든지 또는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지적인 어떤 문제들을 파악해서 그 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그 팀들의 직무 분석을 통하기 위해서는 팀장들과 소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팀장들의 소통에 의해서 그 팀에 대한 특성과 이런 직무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는 직무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이제 뭐 은행도 그렇고요, 뭐 기타 공공기관도 어떤 이제 뭐 과장, 부장 뭐 이런 어떤 직급 체계보다는 그 팀원들을 육성해서 그 팀 자체를 리더시킬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어떤 팀 한 팀에 의해서 자꾸 세분화가 되져 나가죠. 그래서 한 팀, 그래서 무슨 1팀, 2팀, 3팀 뭐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직무의 전문화, 직무 순환, 직무 확대, 직무 충실화, 직무 특성상의 여러 가지 이유, 그게 효율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그 팀 간의 그 나이 차이라든지 어떤 교육 정도, 팀들의 연속, 그 팀에 대한 팀원들의 연속 연수라든지 팀장의 연속 연수, 작업자의 팀원들의 인지 구조라든지 또 작업과 관련한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또 있잖아요. 그 가치관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2장 직무 평가, 직무 분석, 또 직무란 무엇인가에서 쭉 강의를 했고요. 이제 제 3장 인적 자원 계획, 인적 자원 계획 제 3장으로 나옵니다. 이제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인적 자원이 어떤 것이고, 인적 자원이 우리 조직에 어느 정도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보면요,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계획, 의미, 인적 자원 계획은요, 현재, 장래, 그 각각의 현재의 시점과 장래의 미래의 각 시점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종류의 인원수를 사전에 예측합니다. 예측하고 결정해서, 그러니까 우리 팀장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팀장의 어떤 그 팀원들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금형을 가공하는 데 있어서 기술인들이 몇 명이 필요하고, 그것을 돌리기 위한 소프트웨어 인원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언어를 쓰는 소프트웨어 인원들이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인원수를 사전에 이제 예측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회사 내 또 회사 밖의 수요 공급 인력을 예측을 하고 계획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필요할 때는 물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사내나 사회 수요 공급 인력을 예측할 수가 있지만 국내, 그러니까 작은 중견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예측에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는 그 헤드헌터라고 그러죠. 헤드헌터라고 그래서 이 헤드헌터들이 어떠한 그 경력자들을
사회, 그러니까 경력자들을 이렇게 스카웃 정도라고 할까요? 스카웃을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회사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아웃소싱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굳이 아웃소싱 할 필요는 없다 해서 그 사람의 근무할 수 있는 직무 역량을 키워주고 인적 그쪽에 회사의 효율적인 어떤 팀원 간의 효율적인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래서 사회에 수요 공급 인력을 들여오는 것도 좋은 방편의 하나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인적 자원 계획의 어떤 기법은 여러 가지 그 기법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인적 자원의 이제 기법인데, 제가 잠시 인적 자원의 아까 수요 예측 이제 수요 계획 예측이 이제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회사 사정도 봐야 되지만, 그 내용의 어떤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 거, 그 인력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에 대해서 조금 지금 인적자원 계획의 기법 들어가기 전에 수요 예측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인적자원의 수요 예측은요, 인적 자원 수급에 대한 환경 분석이 이제 우선 끝나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에는 전문, 예를 들어서 금형이라든지 또는 제품을 제작한다라고 하면 제작할 수 있는 기술자에 대한 담당, 전문 기술자는 인적 자원 수급에 대한 환경 분석이 끝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자질을 갖춘 인적 자원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필요할 것인가를 추정하는 수요 예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인적 자원 계획의 기법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인적 자원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은 이제 그 위에 부서나 아니면 팀장으로 했을 때 주관적이고 계략적인 방법에서부터 또는 이제 객관적이고 정교한 기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인적 자원 수요 예측은 보통 이제 과거의 추세와 현재의 상황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가정에 입각해서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이러한 인원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해서 입각을 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수요 예측 기법 중에 이제 계량적 기법들을 과거의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미래 인력 수요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매출액이나 생산량의 추세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우리 회사의 이제 생산량의 추세, 그다음에 매출액이나 그 기준으로서 이제 수요 인력을 예측하는 경우가 여기 지금 말씀드렸던 것에 해당하는데, 이제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업의 환경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전제가 성립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전문가의 직관이나 또는 경험 또는 판단에 근거한 판단적 방법 또는 정성적 방법에 의한 예측이 바람직한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측 불가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 전에 우리가 겪어왔던 코로나 사태부터 해서 또 갑자기 그 이자율이 높아서 미국의 어떤 그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 금리를 인상을 하고
또 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또 다시 금리를 인하를 하고 이런 외적인 요소들이 어떤 기업의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내에서 어떻게 주체적으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 여건과 전체적인 그 통화량에 따라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금의 통화량이라든가 이래서 이제 정성적인 방법이나 그래서 전문가들이 필요하게 되죠. 전문가의 직관이나 경험 또는 판단력으로 근거한 그 방법들에 의해서 정성적 평가를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인력 계획에 있어서는 예측 방법의 근거에 있는 이제 어떤 가정을 고려를 해보고 적합한 기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아까 이제 뭐 계량적 방법은 어떤가요? 계량적, 즉 어떤 수치에 의한 방법은, 계량적 방법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준 요소를 설정해서 이를 근거로 수요 인력을 예측하는 방법인데요. 계량적 방법으로 인력 수요와 관련된 각종 변수들을 동시에 사용해서 소요 인력을 예측하는 추세 분석이죠. 회귀 분석이라든지 어떤 선행 계획법 등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 추세 분석, 회귀 분석, 선행 계획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어떤 통계 수치에 의한 통계를 돌려서 나오는 그런 분석이라든지 그런 기존의 틀에 의해서 하는 분석이라서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대입해서 넣어서 나오는 그런 계획법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추세 분석이라는 이제 인적 자원의 수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변수를 이제 하나 선정을 하고, 또 그 변수와 인적 자원 수요 간의 관계가 과거에 어떤 추세로 전개됐는지를 이제 살펴보죠. 그래서 이를 이제 좀 여러분들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수치적에 의한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은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떠한 방법으로 되는지만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 회귀 분석에 의한 어떤 그 개수라든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변수를 선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냥 가볍게 듣고 지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인적 자원 수요에 대한 자료를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월별, 분기별 또는 연별로 작성하고 그 추세를 이제 그래프에 나타나는 것이 축에선 또는 경향선이다. 이제 축에선과 경향선이 되는데,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추측에서 이제 나타나는 축에선이라고 그래서 또 우리가 말하는 이제 트렌드 라인, 이제 현재의 경향이 어떤가, 그래서 미래의 인력을 예측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그리고 회귀 분석은 조직의 인적 자원 수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계산해서 조직의 미래 인적 자원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인력 수요 예측을 위해서 회귀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가 먼저 인력 수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이제 이거는 통계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좀 넘어갈까요? 여기 부분은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회귀 분석은 현재 자료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장점을 가지고 데이터를 넣어야 돼요. 데이터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적인 데이터를 쭉 받아서 그 설명 변수와 인력 수 사이에 유의한 어떤 상관관계가 어떤지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할 때만 이 회귀 분석 기법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간략하게 요건 말씀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성적 방법이 있어요. 정성적 방법은 어때요?
어떤 수치보다는 어떤 경험치에 더 가까운 것이죠. 정성적 방법은 인적 자원 관리에 어떤 전문적 식견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가 자신의 경험과 어떤 직관 그리고 판단에 의존해서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계산치에 의해서 여기에 뭐 숫자를 동원한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전문가가 자신의 경험과 직관력 그리고 그 판단에 의해서 의존하고요. 또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조직의 과거와 현재 상황, 전략 등을 기초로 앞으로 조직이 어떠한가에 거기에 이제 그 자기의 직관력을 통해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직무 분석에 따라서 직무 분석 평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해왔고요. 인적 자원 계획의 기법으로서 이제 인적 자원의 내용은 크게 이제 인력의 수요 계획과 공급 계획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적 자원 계획에 있어서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또는 팀장이 됐었고 또는 그 팀원들을 이루는 전부 본부장이 되었던가 해서 그러한 범위 내에서 그 인력 수급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행해 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휴먼 리소스라고 그래서 인사과에서 인사를 할 때 정성적 방법을 많이 쓰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량적 방법으로 인해서 그 전문가의 수치를 우리가 정하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그것을 수치로 만들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성적 방법을 쓰는데 거기에는 전문적 식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자신의 경험과 그러니까 뭐 회사를 많이 해봤다든가 아니면 인사 조직 부서에서 오랜 경험이 있다든가 그래서 그 어떤 그 경험과 직관력, 판단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예측 방법이므로 전문가들은 조직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 전략 등을 기초로 그러니까 항상 이 조직이 팀장이 또는 그 그러니까 본부장이죠. 그 팀원들을 전부 할 수 있는 총괄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 팀들의 과거와 현재 어떻게 지내왔고 현재는 지금 어떤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인력 수급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효율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든지 또는 한 업무가 별 저기가 없는데 이것을 파트별로 나눠서 아주 그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지금까지 해온 과거나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전문가가 충분히 분석해서 조직적으로 그 전략 등을 기초로 삼아서 어떤 인적 자원에 대한 정성적 방법을 구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청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